진짜 쎄하고 위험한 사람일수록 이걸 알아내기가 힘들거든요. 본인들도 꽁꽁 숨기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티가 안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티가 나는 구간이 있어요. 딱 3가지.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돼요. 세상에는 좋은 남자들이 많아요. 못 믿을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연애시장에서는 그렇게 또라이 같고 막 나가는 사람보다는 상식적이고 공격성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소위 쓰레기라고 하는 결코 연애는 추천하지 않는 그런 질이 안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여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혹은 이미 연애가 된 이후에도 정말 이 사람이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본 모습은 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들로 테스트를 거쳐보지만 그 테스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신빙성 있진 않아요. 왜냐? 진짜 위험한 놈들은 그 기질을 쉽게 오픈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뭐 나쁜 사람의 기준하면 다 뻔하잖아요. 폭력성 있는 남자, 바람기 있는 남자, 가스라이팅 하는 남자 다 만나면 안 되는 위험한 사람 맞죠. 근데 이게 어디서 보이냐고요. 작정하고 숨기려고 하면 이런 것 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관계에 맥을 짚고 인간 분석하기를 즐기는 저 같은 유형의 인간들에게는 숨기려고 해도 보입니다. 하여 오늘은 여러분께도 제 눈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유형의 인간들은 대부분 티가 나거든요. 먼저 평소 가스라이팅 기질이 다분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 꺼내오기. 꽤나 많이 퍼져있는 가스라이팅 수법이죠. 내 상처를 꺼내서 방어할 수도 있고 네 상처를 꺼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꺼내오는 상처에 따라 상대를 나쁜 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소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남녀 두 사람의 마찰이 생겼어요. 여자가 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남자가 사과 대신 내 상처 꺼내오기를 써요. 나는 옛날에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팠었는데 왜 너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잖아, 나 예전에 이 사건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예민해. 서로 싸우고 있던 주제를 벗어나 관점을 바꿔버리죠. 잘잘못을 따지는 걸 떠나서 나는 이런 것에 상처가 있다. 고로 네가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년이다. 이 대전제를 깔아놓으면 저쪽에선 계속 공격할수록 계속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정말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같은 본인 상처 꺼내기가 3회 이상 반복된다면 한 번은 의심해보세요. 난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 난 상처가 있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내 트라우마로 인해 조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인 맛대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3회 정도면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고 봐요. 뭔 놈의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항상 전연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피해자 코스프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 되기 싫고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확 뒤틀어 저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전연애를 각색해서 남들에게 말하는 그런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 꺼내오긴 2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내 상처를 꺼내서 널 나쁜 사람 만들고 두 번째는 네 상처를 꺼내서 널 한심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인데 야, 네가 왜 전남친한테 그런 소리 들었는지 알겠다.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소리 들었던 거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걔네한테 손절을 당하지. 이 전제 없이 네가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할 거라는 매우 파괴적인 화법이죠. 첫 번째 건 그냥 내 상처를 꺼내와서 수비를 하는 건데 두 번째 건 네 상처를 꺼내와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팩폭을 박아 상대가 나아지길 바란다 한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라고 여기는 것까지 계속 갖고 와서 그것도 굳이 막 좀 지가 불리한 상황에 갖고 오면 가스라이팅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어서 위험한 사람의 두 번째 조건, 감성적 주댕이. 말 그대로 갑자기 말이 많아지면서 주댕이가 감성적으로 바뀌는 거죠. 감성적 주댕이를 구분해내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 그 주댕이가 발동되느냐 그걸 봐야 돼요. 남자 자체가 되게 감성적이고 감성적인 말, 예쁜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위험한 기질을 가진 감성 주댕이들은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위기의 상황에 주댕이 요술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마찰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스탠스가 나는 이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성으로 넘어가는 순간 혓바닥이 길어지는 건데 이때 쎄함이 제일 많이 와요. 이성적인 대화 좀 감성적인 대화로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어서 부패한 정치인들의 화법이죠. 의원님 이거 하셨어요? 그럼 이때 나와야 될 정상적인 대답이 뭐죠? 3가지죠.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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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답변에 감성을 입혀볼까요? 의원님 이런 거 하셨어요? 제 삶을 한번 보십시오. 1990 몇 년부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갖은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 이런 핍박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저는 정치 성향이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그냥 기다 아니다 할 걸 뭐 저렇게 논점을 흐리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말이 길어지고 그 말에 감성을 묻힌다면 급하게 포장 중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런 포장 능력이
탁월할수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다시 예쁘게 포장해버림 그만이지. 일부 화술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는요 절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도요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정말 글을 쉽게 써요. 근데 진짜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진짜 글을 개어렵게 써놔요. 다 읽었는데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사연 컨텐츠 할 때 그 사연 쭉 읽으면 5마디 안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영상이 짧아지잖아. 그럼 돈이 안 돼요. 가끔 너 이 새끼야 말이 너무 많다 이러는 분이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가끔 상담할 때 이런 감성주댕이 가진 사람들과 사귄 분들 있잖아요. 카톡 분석하다 보면은 진짜 무슨 시가 써져 있어요. 난 우리의 삶이 파도 속에 뭐 어쩌고 문맥 다 틀리면서 지가 리할 땐 이성적인 척 해놓고 지가 불리해지니까 감성팔이하는 사람들.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겠죠. 이어서 위험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콩알자아. 말 그대로 그냥 자아가 요 콩알만 하다는 거예요. 하여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기도 싫어요. 하여 이들이 선택한 전술은 매우 단순하죠. 나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굽힐 수 없어. 상처받기 싫어. 그렇다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게 나를 부풀리면 돼. 허세와 허영, 허풍을 장착하죠. 경험해보지도 못한 걸 마치 경험해봤다는 듯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버렸다는 듯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딱 30분만 대화해도 보이는 게 뭐냐면 본인의 얘기보다 남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남이란 평범한 옆집 슈퍼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옆집 슈퍼 같다는 형, 뭐 저기 건너하는 국회의원 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유명한 사람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심리는 이해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어필할수록 나도 은연중에 이들과 같은 급이라는 게 어필되는 거니까요. 진짜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우리 석구리 구독자님들은 요런 거엔 안 속죠. 근데 이런 자아가 조그만 사람들이 왜 위험하다는 거냐? 왜 만나면 안 된다는 거냐? 자아가 작으니까 무언가 받아들이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입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걸 내가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 어떻게든 이 사람이 좀 이걸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데 좁은 공간에 많은 짐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 자체가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세계가 고장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든 내 콩알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존심이 한순간 공격성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심한 경우엔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인신공격을 퍼붓거나 상대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죠. 다시 네가 무릎 꿇을 때까지. 그렇다면 뭐 과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남성성이 강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은 과시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과시랑 허세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월에 한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나 월에 3천만 원 번다. 나 월에 3천만 원 버니까 이런 식의 차는 거다. 이런 차 탄다. 라고 한다면 뭐 살짝 재수없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과시는 자신감의 영역이죠. 근데 월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나 월에 3천만 원 번다. 이거는 허세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있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자아가 작다는 건 이런 사람들을 덜어 하는 말이죠. 그러니 초반부터 너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자아가 넓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니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걸러내시기 바래요. 오래 알아봤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영상 시작에도 말했지만 세상에 쓰레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좋은 남자들이 더 많아요. 왜 옆에 상태 좋은 새 차들이 많은데 굳이 다 부서져가는 자전거를 왜 타려고 하십니까? 뭐가 되던 간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은 하지 않는 그런 그래 간만에 나도 감성적인 얘기 하나 하자. 그런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덕구리였습니다.